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위원입니다.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무위원이고, 그래서 오늘 조사 결과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가 발표해 드리게 됐습니다.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 지금 그 PT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한 칸 보내주세요. 사건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언론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통 무고 사건으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윤중천과 내연녀 관계로 알려졌던 분과의 간통 사건이 고소가 돼서 그 부분이 기소가 됐고, 그리고 서초경찰서에서 강간과 무고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다가 그 부분이 불기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동영상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 다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에서는 최초에는 성폭력 범죄와 성접대 혐의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성폭력 사건으로만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두 차례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사건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단과 위원회가 조사해서 확인한 바 5가지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검경의 부실수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은 무엇인지, 네 번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이외에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마지막으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의 피해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찰 송치된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김학의 관련 수뢰 혐의를 송치하지 않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송치된 범죄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특히 검찰 내부 고위 그 간부가 연루된 사건에서 원점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고려한 원점에서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송치한 죄명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화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의 진술과 윤중천, 김학의를 대립시켜서 여성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의 수사를 진행을 한 것이고, 그 결과 성범죄 자체가 무혐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검찰은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방대한 참고인을 소환하고 여성들 및 수사경찰관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수색하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혐의자인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관련자들의 처벌이 약 6년간 지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외시한 부실 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감찰 부서에 통보를 하거나 하는 적절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던 것들을 보면 이게 윤중천과 김학의의 관계를 넘어서 검찰 고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검찰이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지금 현직 변호사인데 박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중천과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는 것은 사건 수임에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던 그런 정황이 경찰 수사 당시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의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외시한 부실한 수사였다라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1차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정황도 존재합니다. 검찰 1차 수사팀은 송치된 윤중천의 개인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결국에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윤중천의 추가 폭로를 막고 혹은 윤중천을 통한 그 검찰 고위 관련자들의 추가 수사를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무고 수사 권고를 했는데 해당 내용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충분히 무고 혐의가 있는 무고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의를 한 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윤중천의 유착 관계로 인한 범죄 의심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 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혹입니다. 검경 부실 수사의 원인. 방금 보신 것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그럼 왜 부실 수사를 했는지 그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뇌물 등 부패 범죄 측면을 접근을 했으나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해서 성범죄 사건으로만 국한시켰습니다. 경찰이 술의 혐의로 송치했다면 검찰이 김학의, 윤중천 수사에서 쉽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술해죄로 수사 방향을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 검찰 수사는 윤중천과 김학의와의 그 일종의 싸움, 윤중천 대 김학의의 관계의 수사를 초점을 맞췄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윤중천과 김학의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 검찰들은 어떤 부적절한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매우 아쉬운 수사 결과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라고 의심이 되고 김학의 임명 강행의 배경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현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혐의자를 엄벌하고 정치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